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혜와 지식, 배려와 존중이 숨쉬는 효천교육 202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학교 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2020년 3월 1일 개교하였고 2022년 9월 1일 제2대 한기탁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는 59개 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61개 학급으로 구성되었고 1,522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 네 번째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직원 현황입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등 총 83명의 교원과 행정실장님, 교무실무사님 등 총 144명의 교직원 여러분이 효천 교육을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은 지혜와 지식, 배려와 존중이 숨쉬는 효천 교육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목표는 질문하고 탐구하며 끈기 있게 배움에 노력하는 어린이를 기른다이고, 두 번째 교육 목표는 실천적 학생 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체성을 갖춘 어린이를 기른다입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중점으로는 첫 번째, 창의적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두 번째, 실천적 공동체성 함양을 교육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서 1학기에는 질문하는 효천을 운영하겠고 2학기에는 실천적 공동체성 함양을 위해서 탐구하는 효천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6대 효천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북 교육 기본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전북 교육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효천 6대 핵심 과제를 정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서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의 6개의 항목을 지정하였고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로서는 독서 인문 교육 등 또 교육 협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10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6대 핵심 과제를 정하였는데요. 역시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입니다. 이 6개의 과제를 통해서 효천 미래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과제 미래를 보시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교실을 위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을 통한 협력적 소통 함양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에듀테크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디지털 소양 함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 3학년 교실까지 전자칠판이 도입되었고 올해는 1, 2학년에게도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 혁신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교사 수업 나눔, 개념 기반 수업 탐구와 같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수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등굣길, 음악회와 같이 다양한 예술 교육을 활성화시켰고 체육활동으로는 1학기 때는 전 학년이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고학년 중심으로 스포츠 리그전을 하였는데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과 같이 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책임입니다. 모두를 위한 책임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고 두 번째, 기초 학력 향상과 책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드림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과 튜터 선생님들이 1대1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고 마지막으로 교과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과 보충 수업을 지원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서 인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서 선생님이 상주하는 학교로서 1학년 같은 경우 연간 학급당 8시간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또 전 학년에 걸쳐서 도서실 이용 교육을 받게 되겠고요. 학년에 따라서는 10분 아침 독서 운동을 실시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채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월과 11월 총괄평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내실 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효천 핵심 과제는 안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즉 상담실 등과 같이 학생들이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전한 학교 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시설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세 번째 학생 건강 증진 및 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긴급 위기 학생 같은 경우 즉시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봄 학교 운영 내실화. 늘봄 실장님이 상주하는 학교로서 과거 방과후 학교 또 돌봄 교실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는 자치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학교 자치,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교실 수업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과제는 협력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3, 4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로컬푸드 매장이나 기점놀이 전수관과 같이 학교 주변의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도립미술관, 그다음에 전주박물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책임교육을 위해서 완주 이서초등학교와 어울림학교 공동학군을 운영 중이고요. 학생중심 활동, 진로진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꿈기 발표회 등 다양한 학생중심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효천 6대 핵심 과제 마지막 공동체 과제를 위해서 과학, 수학, 영재 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5학년에 원어민 선생님과 주 1회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고요. 또 5학년 같은 경우는 전주 영어체험센터에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인성 인권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연구학교 주제는 학교 자유시간 편성 운영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에는 질문하는 효천이라는 프로젝트로 질문과 생활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개발을 해냈고요. 거기에 따른 학생 자료도 완벽히 8단원에 걸쳐서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를 수정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학생 질문 역량을 크게 높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는 2학기에 탐구하는 효천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탐구하고 싶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탐구하는 효천 같은 경우는 1학년은 옛이야기, 2학년은 옛놀이, 3학년은 마을환경, 4학년은 지구환경, 5학년은 인권, 6학년은 세계시민 등 특정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탐구하고 이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자료에 있는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자료에는 총 18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1번에 나와 있는 학사 일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2025학년도에 수업 일수는 190일로 설정하였습니다. 1학기는 3월 4일에 시작해서 8월 21일까지인데요. 여름방학은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학기의 수업 일수 100일이고요. 2학기는 8월 22일에 이제 개학을 해서 다음 연도 2026학년도 2월 28일까지가 겨울방학인데요. 2학기인데요. 겨울방학은 1월 6일로 설정하였습니다. 2학기 수업 일수는 90일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량 휴업일인데요. 작년도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1학기에는 이제 5월 1일 개교기념일이 자동적으로 재량 휴업일이 되었고요. 2학기는 추석 연휴의 가장 마지막 날, 다음 날인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되겠죠. 그때 10월 10일 금요일이 재량 휴업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2일 금요일이 재량 휴업이 임시 공휴일로 될지도 모른다. 혹은 지금 사회 전반적인 그 상황상 또 1학기 때 임시 공휴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름방학은 저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영이 심의를 받을 때 만약에 1학기에 그런 임시 공휴일이 발생을 한다면 개학일을 당기는 것으로 개학일을 당겨서 2학기의 수업 일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만약에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된다. 그러면 1학기의 수업 일수는 99일이 되겠고요. 2학기에는 8월 21일에 개학을 하게 되겠죠. 하루 당겨지겠죠. 그러면 2학기는 수업 일수가 9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수업 일수 확보 190일을 1년 내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다는 부분 기억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 학교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학일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2학기에 만약에 그런 임시 공휴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겨울 방학일이 늦춰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학기에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 개학일이 여름 개학식이 당겨진다. 2학기에 갑자기 어떤 임시 공휴일이 생긴다 그러면 겨울 방학식이 하루 미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월별로 주요 행사를 보시겠는데요. 자, 3월 보시겠습니다. 3월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시민교육,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급 학생회 조직 등이 이루어지고 3월 19일 바로 오늘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4월로 가시면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까지 학부모 상담 주간인데요. 여기 왜 11일이라고 써놨냐면 저희가 그 늘봉 교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겸용 교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1학년, 2학년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특정 학년은 4월 11일까지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질문하는 효천 그 연구학교 운영이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체 발달 검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되는 4학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고요. 4월 14일에서 18일에는 과학행사 주간이어서 전 학년이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학기 현장 체험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결정이 된다면 학부모님들께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5월 보시겠습니다. 5월 1일은 개교기념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부터 16일은 교육활동 보호 주간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3일에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이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학년을 좀 고루 분포를 해서 여러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겹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30일은 2학년과 5학년이 임실 안전체험센터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겠고요. 질문하는 효천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로 가겠습니다. 6월에는 효천 Q 위크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질문 명언 만들기 대회라든지 어떤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준비될 예정이니 가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환경지속 6월이 환경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상당히 길죠. 2주에 걸쳐서 3학년 수상 안전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왜 일주일에 이제 멈췄었는데 현재 3학년이 11반까지 있어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죠. 그래서 작년에는 3학년이
조금 어리니까 2학기 때 수영을 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300명을 육박하다 보니까 수영 그 시설에서 이때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3학년이 먼저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점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7월은 이제 다음 학기 정교회장 선거가 실시되겠고요. 7월 3일에는 연구학교 실증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가 질문하는 효천을 한 학기 내내 운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수업을 보러 외부에서 전라북도 전역에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수업을 보시겠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7월 12일 총괄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 날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총괄평가 끝나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5학년 영어체험센터를 가고 7월 25일에는 여름방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7일인데 왜 20일이라고 써놨냐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7월 20일까지로 방학을 마무리 짓고 21일에 개학한다. 이제 이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2학기 주요 행사 보시겠습니다. 8월에는 8월 22일 또는 8월 21일이라고 이제 써놨죠.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임시 공휴일이 이틀로 잡힌다면 8월 2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갑자기 이제 10월 1일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하면서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학하자마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되고 디지털 정보통신교육 실시됩니다. 학급 회장단이 이제 8월 26일 날 선출이 되겠고 2학기에는 탐구하는 효천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8월에는 준비 기간입니다. 9월에는 4학년이 일주일간 수상안전교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내내 도서관 행사 주간인데요. 다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도서 행사 주간이 되어 있으니 학생들이 많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에 했던 생명 존중 예방 교육을 9월에 이제 또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겠고요. 탐구하는 효천 큐위크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1학기 때 했던 질문하는 요청 큐위크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산출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월입니다. 10월 10일은 이제 추석 연휴가 있은 다음이고요. 재량 휴업일이고 10월 1일에 합동소방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봐야 되는데 일단 잡아놨고요. 10월 15일 오후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효천 작은 음악회가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20일부터 24일까지 효천 예술 주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 주간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역시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현장 체험은 이제 미정인 상황이고요. 결정이 되면 또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월, 12월 일정 보시겠습니다. 11월에는 꿈기 발표회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진로교육 주간이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그 연결시켜주는 그 학년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주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고요. 11월 7일에 꿈기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4, 5일에는 늘봄학교 공개 수업이 있어서 예전으로 치면 예전에는 방과후 학교 공개 수업이 되겠죠. 늘봄학교 공개 수업이 있겠고 11월 6일에는 연구학교 실증 수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12월에는 근데 이건 좀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12월에는 2026학년도 정교 어린이 회장단 선거가 있겠고 12월 8일에서 12일 인권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총괄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겨울방학은 1월 7일
에서 이제 1월 6일에 방학을 하니까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80일간의 겨울방학이 있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자료 두 번째 출결 보시겠습니다.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은 결석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3일이 안 되는 1일 혹은 2일인 그런 질병은 따로 의사 진단서가 필요 없이 결석 신고서만으로도 그 병결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필요한 증빙 서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체험 학습은 연 15일 이내고요. 교회체험 학습을 할 때는 3일 전에 신청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결정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3일 전 신청이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체험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간다. 이거는 병결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교회체험 학습의 사유에 맞는 것을 내주셔야 되고요. 현재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을 논의 중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종이로 신청하는, 그러니까 교회체험 신청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서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소화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논의를 중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교회 체험을 신청하니 결제해 주십시오. 종이를 내는 대신에 거기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과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 결제를 받는 건데, 결정이 된다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종이와 하이클래스를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청렴은 학생의 성적을 매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교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음료수 하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닐지라도 학교 운영회나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위원도 이런 대상이 되니까 절대 그분들한테 어떤 음료라든지 어떤 뭐 금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선물 같은 걸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를 드리면 안 되나요? 이제 학부모 상담 주간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선생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담임 선생님은 그 자녀의 성적을 생활 기록부에 쓸 수 있는 상중하를 매길 수 있고, 뭐 창제 같은 경우는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담임 선생님은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나요? 작년 담임 선생님은 올해는 우리 아이의 성적에 관여할 수 없죠. 작년 담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올해 전담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 영어 성적을 낸다든지 체육 성적을 낸다든지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선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아이가 작년에 1학년이었고 2학년 올라왔는데 작년 담임 선생님은 또 1학년을 한다. 1학년 담임이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담임 선생님 결혼식인데 축의금은 괜찮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네. 이상으로 지혜와 지식, 배려와 존중이 숨쉬는 효천교육 202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